그러면은 그대로 이제 밴드로 좀 들어갈 거예요. 네이버 밴드에 업로드가 바로 될 거고, 밴드는 30일까지밖에 못 봐요. 그래서 그 자료가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최대한 빨리 올려놔요. 그래서 이걸로 보고 싶은 사람은 이걸 봐도 됩니다. 근데 며칠 걸리기 때문에 얘를 먼저 보는 것도 괜찮아요.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걸로 그냥 보면서 좀 따라오고요. 보충 정리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저기 그 유튜브는 저기 그 한글로 스카이 미래한 치면 나오고요. 저기 구독과 미안해.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많아야 이게 밴드로 실시간 영상 찍어 놓으니까 자꾸 따로 파일 받아가지고 또 올려야 되고 하는데, 이게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그냥 수업 올리면 화질도 좀 더 괜찮아서 그쪽으로 좀 진행 예정이기는 해요.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50명 넘어야 된다던데? 구독자가? 우리가 50명이 안 돼. 왜지? 내가 수업하고 있는 학생만 지금 한 50명이 다 돼가는데? 화이팅! 자, 알았어. 미안. 자, 그러면은, 아이고, 잠깐만. 갑시다. 갑시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부터 좀 나가 볼게요. 자, 맨 처음에 나가는 거는 이제 거듭 제곱근이에요. 일단, 지수와 로그 파트에 관련된 건데, 기본적인 거는 아마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치만 한 번만 더 설명해 볼 테니까, 본론만 설명해 볼 테니까 꼭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거듭제곱근이라고 한다면 머릿속에서 거듭제곱근을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방정식으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대표적인 케이스로 많이 나오는 용어가 뭐예요? A의 n제곱근이에요. 자, 이거 차이점을 좀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2의 제곱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곱근 2라는 게 있어요. 둘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둘은 진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비슷한데? 비슷하죠? 솔직히 말하면 포함 관계에 있어요. 2의 제곱근과 제곱근 2의 차이는 뭐냐면은 솔직히 약간 좀 말장난 같은 느낌이 나기는 합니다. 제곱근이라는 거는 영어로 그냥 루트예요. 제곱근이 루트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말 그대로 루트 2예요. 괜찮죠? 그냥 요거 딱 숫자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2의 제곱근은 이건 한글식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2라는 거에 대한 제곱근 전부 다 나타내는 거예요. 쉽게 따지면은 제곱해서 2가 나오게 하는 모든 근들을 다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제곱해서 2가 나오게 하는 모든 근, 그래서 변수화 시켜놓으면은 x제곱은 2, 결국에는 2차 방정식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이니까 근 2개 나오게 돼요. 그게 실근인지 허근인지는 모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면 뭐로 봐줘야 된다고요? n제곱해서 A가 나오게 하는 모든 근을 본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n제곱해서 A가 나오는 모든 근을 보면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n차 방정식 근이 몇 개예요? 1차 방정식은 근이 하나, 2차 방정식은 2개, 3차 방정식은 3개. n차 방정식이면 n개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3의 100제곱근이면은 근이 100개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가 n개의 근을 가질 텐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허근 궁금하지는 않아요. 실근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실근 몇 개 가지냐, 그리고 그 실근 값은 얼마냐, 이런 걸 묻는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케이스를 좀 구분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방정식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뚜렷하게 해석하기 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죠? 이거는 수능 전반에서 다 쓰는 거니까 그냥 마스터해야 됩니다. 이건 수업만이 아니고 수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방정식 또는 부등식이 헷갈릴 때는 함수 그래프 가지고 들어갑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 수투에서도 보면은 도함수 활용해서 이제 방부등식 활용 기억나죠? 방부등식 활용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fx는 k 기억나죠? 그렇죠? 이런 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뭐 양근 2개 허근 음근 하나 뭐 이런 거 가진다라고 친다면 y는 fx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y는 k라는 상수 함수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근이 몇 개 가지는 거를 체크해서 보는 거죠. 그때 이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극대극소 없이 그리기에는 좀 힘드니까 미분을 이용하죠. 그래서 도함수를 활용하다 보니까 도함수 활용 단원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방정식이 활용이에요. 그냥 방정식 활용. 자, 그래프 그려서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n이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보기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몇 개 그려봤어요. n이 1인 경우에는 어때요? y는 x, 그쵸? 그냥 1차 함수예요. 그쵸? n이 2면은 y는 x제곱, 그쵸? 2차 함수 느낌이죠. y는 x제곱. 이거 어차피 지울 거니까 대충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이 3이면은 3차 함수 그래프 나올 거예요. 그쵸? x세제곱. 그 다음에 n이 4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4차 함수인데? 그래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y는 x 4제곱. 뭐 4차까지는 어차피 우리 수투 아예 기본도 모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린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n이 5인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 3차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단항만 넣고 봤을 때. 나는 이것까지 아직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숫자 넣어보면 돼요. 원래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 맨 처음에 중학생들, 아니 빠르면 초등학생들 한테 설명할 때도 이거 성립하는 근 몇 개를 구해서 그거 다 때려받고 선 연결해봐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점들 찍어서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홀수 차들은 그래프가 다 비슷하게 나오고 짝수 차들은 그래프가 다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6제곱도 어차피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자, 결론은 뭐예요? 물론 1차는 좀 논외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홀수차랑 짝수차에 관련된 거 두 케이스로만 나눠도 문제는 안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봐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n이 짝수인 경우로 한번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n이 짝수인 경우로. 자, 이거는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n이 짝수인 경우는 y는 x n제곱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x n제곱. 그러니까 2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 전부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럼 맨 처음에 만약에 a라는 상수함수가 양수로 나온다고 친다면 그때는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곧 x좌표, 실근이 되는 거죠. 자, 그때 얘는 실근이 총 몇 개? 저 2개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실근의 개수, 그 다음에 허근의 개수,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요거 3개를 다 체크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이거 3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맨 오른쪽 것만 알면 돼요. 어차피 이거밖에 안 나와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걸 왜 하냐? 참고적으로 확인하라는 거야. 얘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보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서로 다른 실근은 2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근은 자 1차 근이에요. 안 접하고 있으면은 1차 근이에요. 1차 근이면은 1개밖에 없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각각 하나씩 총 2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아니 n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실근이 2개면 나머지가 다 허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n-2개가 허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가 만약에 0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교점 자체가 1개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실근은 그냥 하나예요. 자, 그러면 실근 개수는 몇 개일까? 자, 접하고 있어요. 접하고 있으면은 근이 중복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x에 x-2는 빵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근이 몇 개예요? 2개 나오죠. 2차 방정식이니까. 그때 1차마다 근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차가 빵 나오거나 요 1차가 빵 나오는 것들이 다 근이 되겠죠. 그래서 근이 될 수 있는 건 0이거나 2 이렇게 2가지가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x제곱은 0인 경우에는 똑같이 2차 방정식인데 얘는 근이 몇 개냐? 당연히 2개죠. 근데 1차마다 보면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그래서 실근으로 한 빵빵 2개예요. 그렇죠? 다만 그 2개가 똑같이 중복돼 있으니까 중근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런 이중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중근 같은 경우에는 튕기면서 이렇게 접해가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실근 자체가 몇 개? n개예요. 그렇죠? n개. 얘는 n개가 전부 중복된 근입니다. n중근이에요. 안중근? 미안해. 야. n중근. 자, 그래서 얘는 n중근에 전부 어떤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튕기면서 접한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튕기면서 접한다. 이거는 나중에 3, 4차 함수에서도 계속 고려해 줘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고려해 줘야 돼요. 인수정리 쓸 때 이런 거 잘 써야 돼요. 인수정리 쓸 때 3, 4차 함수 해석할 때 인수정리 못 쓰면은 진짜 식 우주 갑니다. 일반항 해가지고 식 다 때려받고 계산하는 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처음 배울 때 나오는 거고 나중에는 인수정리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거 다 눈여겨봐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허근은 몇 개? 없어요. 이거 허근이 없어요. 다시근밖에 없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로 나온 경우는 서로 다른 실근 빵개. 그러니까 실근이 없어요. 허근만 N개.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이때 이 실근 중에서 A가 양수인 경우의 실근을 한 번만 좀 볼게요. 얘가 뭐예요? 요게 N제곱근 A죠? 괜찮죠? 요게 그냥 N제곱근 A. 자, 그 다음에 왼쪽은 뭐예요?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왼쪽 같은 경우 마이너스 N제곱근 A로 그냥 나올 거예요. 자, 내가 왜 천천히 설명하냐면 이거 하나 명백하게 마스터해놔야 뒤에서 안 헷갈려요. 지금 여기 보면은 사설 문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야, 중요하다면서 왜 하나밖에 안 떠? 자, 사설은 일부러 기출문제보다 좀 더 혼합 적용을 많이 해요. 뒤에 우르르 나와요. 딴 거랑 겸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가족권 하나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터 해놔야 돼요. 진짜로. 화이팅.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n이 홀수인 경우도 한 번만 좀 봅시다. n이 홀수인 경우. 자, 그러면은 홀수일 때는 1차는 일단 좀 뺄게요. 1차는 좀 빼고 3차, 5차, 7차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A가 양수인 경우로 놓고 본다면은 실근 하나 존재하고요. 그쵸? 서로 다른 실근 한 개. 실근이 한 개. 왜? 그냥 뚫고 가잖아요. 안 접하니까 중근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허근은 몇 개? n-1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A가 빵인 경우로 놓고 봤을 때는 또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가 나오네요. 근데 얘도 또 죄다 중근이에요. 결국에는 N중근이에요. 그쵸? N중근. 자, 근데 문제는 얘는 홀수중근이에요. 홀수중근들 특징이 전부 어때요? 얘처럼 접하는 건 맞지만 뚫고 가면서 접한다. 그래서 뚫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홀수중근들은 뚫접. 자, 그다음 마지막 A가 음수인 경우. 자, 얘는 서로 다른 실근 하나, 허근 n-1개. 그쵸? 결국엔 뭐만 알면 된다고요? 얘만 알면 돼요. 이것만. 어차피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짝수 제곱에 관련된 거는 두 개, 한 개, 빵개. 홀수 제곱이면은 다 한 개밖에는 등장을 안 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때 요근이 뭐예요? 요근이? 똑같죠? 그냥 n제곱근 A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얘는 뭘까요? 요근. 요거. 자, 저근은 뭘까요? 화이팅. 자, 얘는 마이너스 n제곱근 A. 맞아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쵸? 그냥 n제곱근 A입니다. 실수 많이 나와요. 문자로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제곱근 이렇게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면 마이너스 1이죠? 거듭제곱근의 역연산이에요. 한마디로 마이너스 1은 세제곱근 하면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거야. 그 중에서 실근은. 괜찮죠? 그래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괜찮죠? 이거는. 그럼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에는 홀수 제곱근에서는 루트 내부에 있는 마이너스가 유출입이 자유로워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잠깐만. 우리 거듭 제곱근은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보는 것도 해본 적 있죠?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의 3분의 1 제곱이다. 되나요? 이거 OX 퀴즈 나오면 한 반 틀릴 것 같은데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왜 안 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음수 지수에 관련된 거는 짝수번 곱하면은 양수로 나오죠. 홀수번 곱하면 음수로 나와요. 근데 짝수 홀수는 전부 정수예요. 괜찮나요? 이거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제곱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음의 정수도 상관없이 짝홀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1로 나옵니다. 근데 얘처럼 유리수 지수인 경우에는 짝수 홀수 구분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지수가 정수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유리수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밑을 양수로 제한 해석합니다. 괜찮죠? 밑이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괜찮죠? 일단 그거는 일단 좀 빼서
따로 한번 좀 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전에 언제였더라? 그 7월 모의고사 얼마 전에 봤었죠? 7월 모의고사 9번 문제 엄청 많이 틀렸는데 그 뭐더라? x의 n제곱 빼기 8 x의 2n제곱 빼기 8 그랬냐? 이거에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 나온다. 이거 혹시 기억나요? 그쵸? 이거 혹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괜찮아요? 자, 똑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경우로 봐주면 되는데 이거의 실근과 이거의 실근 둘 다 봐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xn제곱이 8인 경우 이거 n분의 1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봐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x의 2n제곱이 8인 경우 이거 둘 다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근들이 다 실근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8의 2n제곱근이에요. 그렇죠? 8의 2n제곱근. 그러니까 다 거듭제곱근의 내용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AN제곱근은 뭘로 보면 된다? 방정식 문제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거는 그냥 기기적으로 그냥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 x의 2n제곱 무조건 짝수제곱이죠. n이 정수라고 친다면 아니 무조건 짝수제곱이에요. 그럼 8 나오는 거니까 이거 근 몇 개요? 2개예요. 한마디로 얘는 8의 2n분의 1제곱 마이너스 8의 2n분의 1제곱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얘는 뭐예요?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지 이렇게 나오는 건지 몰라요. 8이 이 경우에는 하나 나오지만 이 경우에는 2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실근곱이 마이너스 음수로 나와요. 그러면은 얘네 둘 곱한 게 음수죠. 이걸로 나오면 음수 양수 다 나오니까 4개 근 곱하면 양수 나와요. n이 짝수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n이 홀수인 걸로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나서 그냥 곱해서 계산해주면 돼요. 진짜 실수 나오면 안 돼요. 이런 것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좀 봤고요. 일단 맨 처음에 기출 문제지만 한 번만 좀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2번 풀리는 친구는 그냥 풀고요. 그 다음에 나는 천천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천천히. 자, 2번 문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하여 2n제곱 마이너스 9n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대요. 우와! 오케이. 아니. 자, 그러면 쟤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얘는 2 이상인 경우 중에서 an제곱근이죠? 2n제곱 마이너스 9n의 n제곱근이에요. 그 말은 n제곱해서 얘 나오게 하는 모든 근들을 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n제곱해서 2n제곱 마이너스 9n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놓고 우리 F3, F4, F5, F6 구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떨까요?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구분해봐야 되겠네. 괜찮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고요. 이게 실근 개수가 그러면 어때요? 양수일 때 2개요. 이 y는 2n제곱 마이너스 9n이 양수일 때는 2개 나오고 0일 때는 하나 나오고 음수일 때는 빵개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해돼요? 자, 다시 한번 F4, F4, F5, F6 이 상태에서 n이 3일 때요. 괜찮죠? n이 3일 때 값을 집어넣어서 그냥 봐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3 집어넣으면은 x세제곱이 9이 18에서 27 뺐죠. 마이너스 9예요. 괜찮나요? 이거 어차피 홀수제곱근이잖아요. 그러면 그래프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돼요. 이거는 홀수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9. 어느 경우도 무조건 다 하나니까. 그럼 얘는 그냥 하나네. 괜찮죠? 얘는 이거 무조건 홀수제곱이잖아요. 얘는 양수, 음수, 영이건 상관없이 서로 다른 실근계수는 맨날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는 안 봐도 그냥 1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짝수인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x의 4제곱이 4 집어넣었으니까 16 2배 32에서 4, 9, 36 뺐으니까 마이너스 4로 나와요. 실근이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오죠? 왜냐면 얘는 x 4제곱 그래프 안에서 y가 마이너스 4인 건데 이거 교점 자체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쵸? 얘는 지금 그냥 빵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해봐도 돼요. 어차피 짝수 제곱에 관련된 거. 그럼 x의 6제곱. 여기다 6 집어넣어보자. 6, 6에 36, 2배 72에서 6, 9, 54. 그쵸? 72에서 54 뺀 거예요. 숫자가 중요해요? 아니,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해요. 괜찮죠?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얘는 x의 6제곱 그래프 안에서 놓고 봤을 때 잠깐만 양수네. 몇 개예요? 2개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2구나. 1, 0, 1, 2. 답이 얼마예요? 4 나온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게. 나중에는 어떻다고요? 이게 독립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막 가조건, 나조건 이런 걸로 그냥 간단하게 딱 후려치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 무조건 마스터해야 돼요. 이 거듭제곱근 마스터 안 하면은 굉장히 고생 많이 합니다. 진짜로. 고생 되게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알았어. 미안해. 저기 딴 거 좀 더 풀어보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하, 화이팅. 자, 다른 거를 하나만 좀 풀어봅시다. 기출문제 말고 1번 이거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직접 한번 잠깐 좀 풀어봅시다. 중간에 힌트 좀 가면서 갈게요. 풀었네. 자, 푼 친구들은 다른 것도 좀 풀면은 좋아요. 1번 수업 시간 때는 사설 문제 좀 위주로 나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좀 어렵겠다 싶으면은 기출 문제도 몇 개씩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텝 2까지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는 이상은 스텝 3 이상 가지 말고요. 스텝 1, 2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더 낫습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핵심 교평수 자료 그거로 더 풀어도 돼요. 자, AN을 통째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되는 친구는 그냥 풀고요. 만약에 안 되겠는 친구들은 힌트 살짝만 얘기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A3랑 A6만 알면 돼요. n이 3일 때랑 6일 때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3을 한번 써봐요. A3를 구하겠다면. 그쵸? 3을 한번 써봐요. 자, 우리는 A3와 A6의 원소들의 곱을 구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A3. 풀리는 친구는 그냥 풀어요. 진짜로. 천천히 설명을 할 거니까. A3만 일단 먼저 잠깐 좀 설명해 볼게요. 핵심은 뭐예요? 잠깐만. 혹시 이 집합기호가 헷갈리는 건 아니겠지? 헷갈리나? 헷갈리면 잠깐 얘기할게. 자, 집합기호에서 이런 식으로 바가 나와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오른쪽이 원소예요. x가 원소입니다. 지금 이 안에서는 여기 x제곱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x제곱이 원소인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등식을 성립하는 x값이 지금 AN의 원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에 이건 뭐예요? 아까 한 거랑 똑같죠? 이거 그냥 방정식이죠? 괜찮죠? 이 방정식 성립하는 해가 지금 AN의 원소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n이 3일 때를 본다면 결국
이 식에다가 n에 3 집어넣고 세제곱근 마이너스 2에 3 집어넣었으니까 9제곱이죠. 이거 실근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이거의 몇 개냐가 아니고 이거의 실근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헷갈리는 거는 또 뭐죠? 세제곱근 내부에 음수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수는 홀수 제곱근 안에서는 유출이 자유로워요. 밖으로 내보냅시다. 그렇죠? 일단 부호가 제일 문제야. 왜? 거듭 제곱근은 유리수 지수로 바꿔놓으면 계산하기가 쉬운데 미치 음수면 못 바꾼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치 음수일 때도 만약에 지수된다. 거듭 제곱근이 홀수 제곱근이면은 어차피 부호 판정은 거듭 제곱하고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세제곱 부호 판정이랑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마이너스 나오지 않냐.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빼버려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세제곱근 2의 9제곱이 되겠고 어차피 부호만 따로 9제곱 해보면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 1 나오죠? 그 다음에 세제곱근 2의 9제곱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1의 9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고 얘는 2의 3분의 1제곱에다가 9제곱 한 거니까 지수끼리 곱해도 되죠? 그럼 얼마예요 이거는? 2의 세제곱 8 마이너스 8이에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인 근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자, 그리고 된 친구는 A6도 좀 구해봐요. 이해는 잘 될까? 오케이. 우리 되게 이해 잘 돼요. 유빈아 이해 잘 돼요? 근데 아직은 좀 헷갈리지? 계속 꾸준히 풀어가야 돼요. 일단 좀만 더 고민하고 있을게. 미안해, 좀 아깝다. 화이팅!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될까? 그치. 일단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지수를 바꾸는 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일단 다 빼는 거고 그 다음에 거듭 제곱근은 유리수 지수로 바꾸면 되니까 그게 핵심이야. 미치 음수면은 지수 유리수를 못 써요. 근데 유리수 지수로 바꿔야 우리가 지수 문제 풀 때 편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빼놓고 다 지수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일단 A3만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결국에는 A3는 X세제곱이 마이너스 8인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게 마이너스 8인 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 보고 마이너스 8인 게. 실제로는 세제곱은 약분하면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세제곱이야. 마이너스 8. 이게 한 번에 보여야 되는데 헷갈릴까봐 지수 쪽으로 돌려서 간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X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다. 얘는 그래프 쪽으로 접근해 들어간다 그러면은 X세제곱이 마이너스 8과 만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어차피 실근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 실근이 얼마라고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에요. 괜찮나요? 그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나오게 하는 건 마이너스 2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n제곱근 a. 그래서 얘는 원소가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A6 똑같아요. 여기다가 n에다가 6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x의 6제곱은 여기 마이너스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총 몇 제곱? 36제곱이에요. 그렇죠? 36제곱. 자, 그러면은 어차피 이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서 봐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면은 짝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사라져요. 괜찮죠? 음수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세제곱근이 2의 3분의 1제곱인데 36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2의 12제곱이에요. 와, 이걸 값을 구해야 돼? 안 구해도 돼요. 그렇죠? 그냥 요대로만 정리합시다. x의 6제곱이 2의 12제곱인 상태. 그렇죠? x의 6제곱이 2의 12제곱인 상태. 자,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나와요? 얘는 좌우대칭 6차 함수 그래프에서 12가 나오게 하는 거, 2의 12제곱이 나오게 하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양근음근 두 개가 다 튀어나오겠죠?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거는 2의 12제곱에 6제곱근 나오는 거예요. 괜찮나요? 6제곱근. 얘도 마찬가지로 2의 12제곱에 6제곱근인데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게 아까 여기서 써놨던 요거예요. 괜찮나요? 요거랑 요거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 값은 얼마로 나와요? 지수끼리 곱하면 되니까 2의 제곱 얼마? 4 나와요. 괜찮죠? 얘는 어차피 그냥 뭐 부호 반대니까 이거 그냥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4랑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가 근이 됩니다. 자, 결론은 4 마이너스 4. 한마디로 합집합은 원소가 총 몇 개? 3개. 3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싹 다 곱해주면 얼마가 나올까요? 그렇죠? 32가 됩니다. 괜찮아요? 32. 이해돼? 오케이. 괜찮지? 오케이. 수준아 괜찮아요? 좀 있고. 필요 이해돼? 괜찮아? 오케이. 괜찮을까? 어떻게 너무 피곤해서. 화이팅. 알았어. 내 목소리에 자장가. 오케이. 화이팅. 자, 그러면은 우리 괜찮지? 자, 그러면은 뒤에 좀 더 나가 볼 건데 이거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n제곱근에 관련된 게 많이 좀 헷갈려 하네요. 잠깐. 제일 빠른 친구. 자, 요에는 친구들은 그냥 다른 것도 좀 푸는 거 있고요. 잠깐만. 스텝 1. 또 집에서 풀 건 있어야지. 미안해. 스텝 1 나머지는 숙제로 가고요. 스텝 2까지는 갈 겁니다. 스텝 2. 한 문제 정도 좀 연습해 볼게요. 6번 하나만 가봅시다. 6번. 직접 한 번만 좀 잠깐 풀어볼게요. 6번. 기출 문제지만 그죠? 지금 전체적으로 연습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6번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
자, 손이 멈춰 있으면 안 돼요. A의 n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방정식부터 써놓아요. 헷갈리면은 기계적으로. 그 다음에 그 방정식, 그 등식 안에서 해석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A의 n제곱근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등식을 다 써놔야 돼요. 정말 자신 있으면 그냥 한 번에 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쵸, A의 n제곱을 방정식으로 꼭 만들어 놓고 풉시다. 1분만 있다가 가나다를 다 방정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미안해, 내가 답은 몰라서. 뒤에 답이 있어요. 맞았어. 여기 지수 방정식 문제들이 다 빠졌어요. 그냥 단순한 지수 방정식 문제들이. 왜냐면 걔네들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2, 3점짜리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좀 뺐어요. 정말로 핵심이라고 하면 안 되나? 필수적인 거? 그런 것들만 집어넣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한번 다시 봅시다. 세제곱근 A는 B의 m제곱근이래요. B의 m제곱근. 이게 중요한 거예요. B의 m제곱근. 자, B의 m제곱근이라는 거는 m제곱해서 B 나오게 하는 근이에요. m제곱해서 B 나오게 하는 어떤 근이에요. 이 변수의 값 중에 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얘가 근이라는 거는 방정식과 부등식의 근 또는 해라는 것들은 그냥 그 등식 또는 부등식 성립하는 변수값이에요. 괜찮나요? 그게 근 아니면 해라는 용어 정의예요. 무슨 뜻이에요? 당연히 얘가 근이면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대입하는 거죠. 세제곱근 A를 집어넣어서 m제곱하면은 그냥 B인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C의 m제곱은 C의 n제곱근. 그럼 얘도 n제곱해서 C 나오게 하는 근 중에 이제 루트 B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똑같아요. 그냥 루트 B에다가 n제곱하면 C 나오나 보다. 그쵸? 이러면은 안 헷갈려요. 항상 기준을 명확하게 해요. 이 A의 n제곱근은 n차 방정식으로 표현해 들어간다. 이것만 일단 먼저 생각해 놓고 나머지 이제 실근의 해석들은 그래프 가지고 봐주자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요거의 4제곱근이에요. 이거의 4제곱근. 4제곱해서 이거 나오게 하는 근. 그쵸? 4제곱해서 A의 12제곱 나오게 하는 근이라고 보면 되니까 C 대입하면은 C의 4제곱이 A의 12제곱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고맙게도 어때요? A, B, C는 전부 양수래요. 1은 왜 아니라고 얘기했냐면은 1은 몇 제곱해도 항상 1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특이했으니까 배제한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은 1 아닌 세 양수니까 얘는 뭐 그냥 지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A의 3분의 m제곱. 그렇죠? 여기 지금 B죠. 왜냐면 A의 3분의 1제곱에다가 m제곱을 했으니까. 괜찮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B의 2분의 1제곱이잖아요. 거기에 통째로 n제곱을 해놨으니까 B의 2분의 n제곱이 그냥 C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얘는 그냥 4제곱을 날려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3제곱이에요. A에다가 3제곱 하면 그냥 C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A에다가 3제곱 하면은 같은 얘기입니다. 양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음수도 나올 수 있으면 이거 그냥 함부로 막 날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때는 또 방정식의 해 논리에 따라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얘는 그냥 A n제곱근만 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조금만 천천히 뒤를 더 볼게요. 지금 문제는 뭐지? 이거를 정리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합치지? 지금 mn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랬는데 막 다 퍼뜨려져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모아야죠. 그쵸?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모을까요? B를 갖다가 A의 3분의 M제곱으로 바꿔주면 A에 대해서 나타나지죠? 그럼 C는 또 A를 미추로 하는 걸로 나타나질 거예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괜찮죠? 다시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B 대신에. 그러면은 A의 3분의 M제곱. 이게 B잖아요. 그 통째로 2분의 N제곱 한 게 지금 C인 거예요. 그러면 A의 지수끼리 곱하니까 6분의 MN제곱이 지금 C인 거예요. 그거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요거를 갖다가. 그쵸? 자, 그러면 C가 A의 6분의 MN제곱인데 그게 지금 A의 세제곱이에요. 자, 밑이 똑같은 두 지수는 지수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M과 N의 곱은 18이다. 자연수 2개 곱했는데 18 나온다. 그러면 뭐예요? 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쵸? 특히나 확통 선택자들인데 이거 개수 못 센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그죠? 바로 나와야 돼요. 몇 개요? 자, 푼 친구들은 다른 거 천천히 계속 다 풀고 있어봐요. 어차피 다 숙제예요. 미안. 응? 1이 아닌. 오케이. 자,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첫째 줄. 1이 아닌 세자연수라고 돼 있어요. 1이 아닌 세자연수.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지금 이거 숙제로 다 하기에는 너무 적어요. 그쵸? 우리 진도 나간 데까지만 숙제로 할 겁니다. 그것도 스텝 2까지만이 숙제예요. 그 중에서도 교평수 문제는 숙제로 안 해도 돼요. 그냥 사설 문제만 숙제로 해도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지금 교평수를 따로 풀 거기 때문에 그렇고, 교평수 아직 안 들어간 친구들은 아직 짱중에 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 짱중에 다 끝나면 교평수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고 얘 쪽에서는 이제 사설로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은 기출문제로는 나는 좀 지겨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평수로 진도를 안 나가고 이걸로 나가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숙제는 짱중요만 해도 돼요. 만약에 짱중요로 나가고 있는 사람은. 근데 만약에 더 할 수 있다, 싹 다 할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 다 해야 돼요. 여기까지. 화이팅. 힘내. 자, 그럼 나머지 답 한번 구해볼게요. 자, MN이 곱해서 18. 잘 생각해봐요. 아니, 자연수에다가 자연수를 곱했는데 자연수가 나왔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얘네 둘 다 18의 약수란 얘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약수만 찾아내면 되겠죠? 1, 18, 2, 5, 3, 6. 그쵸? 순서상이니까 순서 바꿀 수도 있어요. 6, 3, 9, 2, 18, 1.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요. 6개. 답이 없는데 왜 없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항상 뭐라 그럴까? 제일 많이 경시하는 게 뭐냐면은 문제의 첫째 줄이에요. 문제의 첫째 줄. 이거를 되게 가볍게 넘기고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니 뭐 상투적인 얘기니까 뭐 얘는 별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첫째 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양수 조건, 자연수 조건, 이런 거 나오면 엄청나게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식으로 특정한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동그라미로 왕창 치건 밑줄을 왕창 긋건 일단 해놔요. 왜? 그냥 읽고 내려가서 본론에 있는 보기 네모 박스 이거 분석하다 보면은 이게 있는지도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답 찾다가 이제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 해설지 보면
이렇게 돼버려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주의 깊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1이 아닌. 솔직히 말할게. 나는 현역 시절 때 문제 풀 때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문제 또 읽어요. 내가 뭘 놓쳤을 거야 이러면서 문제 또 읽어요. 진짜 문제 한 4-5번 읽어요. 후딱후딱. 그 좀 습관 들여야 돼요. 진짜로. 자,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2개 제외하니까 답이 총 몇 개? 그죠? 4개가 될 겁니다. 4개. 자, 스텝 3는 저기 저는 2등급이 아니면은 만족이 안 돼요 라고 하면 스텝 3 풀어야 됩니다. 진짜로 2등급이 아니면 만족이 안 된다. 스텝 3 풀어야 돼요. 나는 3등급이면 만족할 거야. 스텝 2까지만 풀어도 나옵니다. 스텝 2까지만 풀어도. 스텝 3는 갈 수 있으면 조금씩 더 가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유형 2번으로 좀 가봅시다. 자, 지수가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 솔직히 지수로그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그래프예요. 그래프 뒤에 와장창 나와요. 근데 이 정수 조건에 관련된 것도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은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지수로그 둘 다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다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지수가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 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문제들이 다 똑같아요. 일단 밑이 자연수로 나옵니다. 밑이 자연수가 아니면 힘들어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가끔 뭐 유리수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보통 분자가 상수로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음수지수로 나오면은 잔수가 되게 만들어져요. 근데 대부분 다 그냥 밑이 잔수일 겁니다. 밑이. 자, 그러면은 이때 나올 수 있는 지수가 뭔지 한 번만 볼게요. 그래서 수의 체계를 한 번만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전체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수 다 통틀어서 보면은 크게 뭐랑 뭐로 나눠지냐? 첫 번째 실제로 존재하는 수. 그래서 리얼 넘버, 그죠? 실수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가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이제 이미지너리 넘버. 그죠? 그래서 얘는 허수. 근데 허수도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다만 뭐 우리가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 것 뿐인 거고. 그래서 둘의 구분 기준은 아예 있어요. 근데 뭐 이걸 볼 일은 없으니까 그냥 있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름 자체는 이 실수와 허수를 복합적으로 우리는 모든 수를 다 다룬다. 그래서 복소로 사용한다. 그래서 복소수 체계라고 얘기합니다. 복소수 체계. 자, 그러면 그 실수 안에는 또 뭐가 있냐? 맨 처음 등장하는 게 있을 유자에 비율 리자. 그래서 비율이 있는 수,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유리수는 비율수예요. 예를 들어서 3대4 이런 비율이 존재한다. 이거는 분모 분자 간의 비율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비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화율, 뭐 기울기 같은 경우도 변화율이죠. 그래서 변화는 비율이기 때문에 분수꼴로 나타내지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유리수. 얘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유리수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루트 3분의 루트 2 이런 거 유리수를 인정 안 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분모 분자 다 정수일 때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등장하는 게 이제 무리수죠. 비율이 없는 수예요. 비율이 없다 보니까 분수꼴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순환 소수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죠? 소수들 놓고 보면은 끝이 있는 소수들 어때요? 뭐 10.32 이런 거는 무조건 전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다 유리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끝이 없는 소수들 같은 경우는 끝을 못 내니까 분수꼴로 못 나타내냐? 아니, 순환소수. 그렇죠? 예를 들면은 3분의 1 같은 거. 그렇죠? 0.33333 끝없이 가죠? 이런 것들은 전부 유리수로 봅니다. 그거마저도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비순환소수. 딱 요게 지금 유리수고요. 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이게 무리수예요. 한마디로 무리수는 그냥 비순환소수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죠? 비순환소수랑 무리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는 이게 두 개 다 합친 거예요. 유한소수, 순환소수. 잠깐만. 그럼 소수잖아. 소수가 아닌 건 뭐지? 정수예요. 그쵸? 왜냐면은 실수라는 것 자체는 표현 방식 자체가 소수점 기준으로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판정하는 거. 이게 모든 실수의 표현 방식이에요. 자, 모든 실수는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소수점보다 앞에만 나타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정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 밑에 숫자가 하나라도 등장을 하는 순간 우리는 걔네들을 소수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 전체에서 정수 아니면 죄다 소수예요. 죄다 소수. 괜찮죠? 자, 이때 유리수 중에서 정수가 아닌 걸 우리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부르죠. 불쌍하죠? 이름이 없어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라고요? 두 개 합친 거예요. 유리수랑 순환소수 합친 거예요. 유리수랜다. 유한소수랑 순환소수 합친 거예요. 그죠? 이 두 개를 합친 게 그냥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자, 그러면 정수들은 이런 식으로 소수점 아래에 없는 거고, 아, 참고로 얘기하자면 여기서 소자는 작을 소자입니다. 작을 소자. 그래서 작은 수. 원래는 소수를 나타내는 게 0과 1 사이에 있는 애들이에요. 0. 얼마를 소수라고 보는데 넓게 소수 부분이 껴있으면은 그냥 넓게 소수로 봅니다. 넓은 의미의 소수예요. 그렇죠? 원래는 이런 것만 나타내는 거였어요. 0. 얼마만. 자, 그 다음에 정수는 또 구분을 하죠. 첫 번째, 자연수라고 불리는 양의 정수, 그 다음에 음의 정수, 그리고 0.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뭐 물론 양수, 음수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정수 부분에서 구분하기 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수를 또 분석하는 게 소수, 합성수, 1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이때 나온 소수는 우리 소인수 분해할 때 그 소수예요. 그래서 한자어가 바탕소자예요. 그러니까 원소할 때 소자. 그러니까 수책에서 아주 바탕이 되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 5, 7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소수를 얘기합니다. 다른 거예요. 한자어가. 얘는 작을 소자, 얘는 바탕소자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자연수를 전부 소수들로 분해해 낼 수 있다. 소수들로 분해하는데 이때 소수인 인수들을 소인수라고 불러요. 소수면서 인수인가? 인수는 뭐예요? 인수는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 또는 식이에요. 그 중에서 나눠 떨어지는 수, 걔가 약수예요. 괜찮나요? 수만 나타내는 게 약수인 거고 수랑 식 다 합쳐서 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소수인 인수들을 소인수라고 하고 그런 소인수로 분해를 하는 걸 소인수분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건 식으로 그냥 찢어낸 거죠. 소인수분해는 그냥 숫자로 찢어낸 거고 아무튼 좀 그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한번 볼게요. 밑이 2인 상태에서 지수가 자연수로 나왔다. 얘는 당연히 자연수예요. 괜찮죠? 지수가 자연수라는 당연히 자연수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넓게 봐서 자연수 넘어간 0도 볼게요. 지수가 0으로 보면 얼마예요? 1. 자연수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2에 이번에는 음수지수로 한번 볼게요. 음의 정수. 그렇죠? 음의 정수까지 들어갑니다. 음의 정수. 얘는 4분의 1. 자연수가 아니에요. 유리수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2에 이번에는 유리수 중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지수로 가는 거. 그렇죠?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 얘는 무리수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더 넓게 나가서 지수가 무리수인 경우 무리수예요, 그냥. 그렇죠? 무리수. 그래서 2에 무슨 뭐 루트 2제곱 이런 것들은 표현이 안 되죠. 그냥 무리수. 그러면은 밑이 자연수인 상태에서 지수가 무리수면 무조건 무리수로 나오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에 로그 2상이면은 얘 무리수잖아요. 그게 3 나와요. 근데 이런 건 안 나와요. 이런 건 나오기 힘듭니다. 괜찮나요? 이런 걸로 장난 안 치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보통은 지수가 정수인 거 안에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자연수에 무슨 제곱을 해야 자연수가 나오겠느냐? 여기에 들어갈 거는 음이 아닌 정수면 돼요. 음이 아닌 정수. 음하정. 괜찮죠? 음이 아닌 정수. 밑이 자연수일 때는 지수가 음이 아닌 정수기만 하면 전부 자연수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때 0 빼먹는 경우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0 안 빼먹게 조심해 줘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그걸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 18번 하나만 설명을 해봅시다. 풀리는 친구는 그냥 풀고요. 헷갈리는 친구는 같이 좀 볼게요. 이건 좀 지울게. 저 혹시 뭐 이거 적어야 되는 친구 있으면 나중에 그 밴드 보고 그냥 써도 돼요. 밴드 보고. 다 초대해 놓을 거니까 이따가. 자, 그러면은 10번. 자, 얘는
양수 ABC예요. A의 6제곱은 3, 그 다음에 B의 5제곱은 7, 그리고 C의 제곱은 11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ABC의 n제곱이 자연수가 되게 하려면 n은 최소 얼마야 되겠느냐? 자,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볼게요. A를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A는 3의 6분의 1제곱. 어차피 양수니까 유리수 지수로 가도 돼요. 괜찮죠? 자, 마찬가지로 B는 7의 5분의 1제곱. 양변에다가 그냥 5분의 1제곱 씌워주면 돼요. 괜찮죠? 마찬가지로 C는 11의 2분의 1제곱. 그냥 루트 11이에요. 루트 11. 자, 그거를 다 집어넣어 봅시다. 세 개를 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3의 6분의 1제곱 곱하기 7의 5분의 1제곱 곱하기 11의 2분의 1제곱 전체 n제곱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통째로 지금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되지? 싹 다 곱해줬을 때 3의 6분의 n제곱 7의 5분의 n제곱 11의 2분의 n제곱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n이 만약에 5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3의 6분의 5제곱에다가 7의 몇 제곱인지 몰라요. 이거 곱해서 자연수 나올 수 있어요? 바탕이 달라요. 바탕이. 괜찮죠? 소인수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유리수 지수잖아요. 이게 무리수면 모르겠는데, 유리수 지수면은 밑이 다른 상태에서 서로 곱해서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리수 2개 곱해가지고 자연수가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수가 유리수면은. 괜찮죠? 결론은 무슨 뜻이에요? 얘는 얘대로 자연수 나와야 되고요. 얘는 얘대로 자연수 나와야 되고요. 얘는 얘대로 자연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섞여서 못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 오케이. 알았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n이 무조건 6배수. n이 6의 배수로 등장을 해줘야 되고, 여기서 n이 5의 배수로 등장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n이 2배수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6배수면서 5배수면서 2배수면 되네. 몇 배수예요? 최소 공배수가? 30배수죠? 괜찮네? 따라서 n은 30의 배수구나. 그쵸? 그러면 30의 배수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골라달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답이 얼마로 나와야 돼요? 30이 되겠네요. 괜찮네? 그래서 지금 요 문제 답이 그냥 30이에요. 10번의 답이. 괜찮네? 오케이. 화이팅. 괜찮지? 괜찮지? 자, 그러면은 저기 12번 하나만 좀 해봅시다. 12번. 좀 무슨 소리인지 이해될까? 네. 듣고 있지? 네. 오케이. 너무 쉬운데? 미안해. 내가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나 봐. 야, 그런 건 아니고. 미안해. 그렇죠. 아무렇지 않게 풀어줘야 됩니다. 자, 쉬운 건 이제 거의 끝이에요. 미안해. 뒤는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로그 정수 조건부터 난이도가 확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함수 그래프 문제들. 그렇죠. 무조건 나오는 거.
자, A의 n제곱근에 관련된 걸 일단 먼저 빠르게 정리하고요. 그죠? 다 때려박아야 돼요. 오야. 아니야, 4에 내놓고 저기 써있는 거 다시 써놓기. 잘못 썼어. 사의 내제곱은 내제곱해서 4인 거예요. 그치? 내제곱해서 4인 거. 이렇게. 나도. 오케이. 쉽지. 가시죠. 오케이, 다행이야. 자, 미안. 푼 친구들은 다른 것도 조금만 더 풀고 있어 볼게요. 오케이. 잘하고 있어. 됐다. 굿. 너무 쉽지. 이렇게 인수분해로 해도 되는데 어차피 네. 우리가 양근만 보는 거잖아요. 네, 이거. 맞아. 그거 맞아. 네. 알았어, 잘했어. 여기도 B는 B의 세제곱이 4분의 1이지. 네. 그럼 B가 4분의 1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거야. 아. 그치? 그럼 내가 써놓은 게 다, 여기 지웠네. 그쵸? 이런 식으로 갑니다. 네. 그걸 다 갖다가 집어넣어서 정리해줘야 돼요. 오케이? 네. 거의 다 왔어. 어디까지인지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요거 이제 빛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정리하면. 그치? 그게 B분의 A잖아요. 그치? 여기다 통째로 N제곱 한 개 자연수 나오면 되지. 오케이.
그래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아직 좀 계산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지만 뭐 본론은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4의 4제곱근 이거 이 용어 자체가 너무 많이 나와요. 미안해,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외워요. 요거 A의 n제곱근 나오면 일단 방정식으로 바꾸고 봐요. 그래 안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 안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4제곱해서 4 나오는 근이니까 A 대입하면 성립할 거라는 거예요. A의 4제곱이 지금 4. 근데 어차피 양근만 얘기하는 거니까 밑이 양수가 확정돼 있으면 이거 그냥 4분의 1제곱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는 4의 4분의 1제곱, 뭐 그냥 2의 2분의 1제곱,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4분의 1의 세제곱근 몰라, 세제곱해서 4분의 1 되는 거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그런 근들 중에 하나가 지금 실수 B라고 얘기했으니까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B의 세제곱은 4분의 1. 그러니까 B는 4분의 1에 3분의 1제곱. 그쵸? 양변에다가 3분의 1제곱 씌운 걸로 그냥 보면 되니까. 자,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나온 A, B를 갖다가 전부 다 대입해서 가보자.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분의 2의 2분의 1제곱. 그쵸? 이거 통째로 n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밑이 똑같은 두 지수끼리 나눈 셈이면 지수 부분만 서로 뺄 셈 들어가면 되겠죠. 2분의 1에서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빼면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뭐 6으로 통분하면 3 더하기 4니까 7이죠. 6분의 7제곱. 아, 2의 6분의 7은 제곱이야. 그게 뭘로 나온다? M, 자연수로 나온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밑이 자연수면은 지수가 뭘로 나와야 된다? 음이 아닌 정수로 나와야지만 자연수로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럴까? 두 자연수 MN이라 그랬기 때문에 N이 0이 나오면 안 돼요. 만약에 MN이 정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N은 0이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N이 0 나와도 2의 0제곱이니까 M은 1 나올 수 있습니다. 자연수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뒤에 문제 있어요. 진짜로 난이도 조금 높은 걸로 들어가면은 지수가 빵 되는 것도 찾아야 돼요. 그거 못 찾아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자연수 n이니까 최소값 6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왜냐면 6 약분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n에다가 6 집어넣으면은 m 값은 6 약분하니까 2의 7제곱. 그렇죠? 128. 그래서 m과 n을 더한 거는 134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미안. 스텝 2까지는 숙제로 갈게요. 스텝 2까지. 자, 그 다음에 유형 3. 로그가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가봅시다. 유형 3. 숙제가 조금 많죠. 근데 이해를 할 수 있는 최소 조건들은 지금 갖추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지나고 문제 풀려고 그러면 이제 안 풀린 사람들 나올 수 있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문제 풀어야 돼요. 몇 개만 풀어내. 몇 개만. 그러면 나중에 풀어도 안 헷갈려요. 그렇죠? 근데 내일 해야지. 내일 딱 펴보는 순간 뭐였지? 이렇게 됩니다. 안 돼. 진짜로. 자, 그러면은 유형 3번으로 갈게요. 자, 유형 3번은 로그가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 자, 이때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로그가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따로 보는 거 말고 어떤 지수와 로그 사이의 관계를 한 번만 좀 볼게요. 지수와 로그 사이의 관계. 자, 맞다. 혹시 로그 기본 성질은 괜찮아요? 설마 이게 안 되진 않겠지? 우리 짱 중에 다 풀었으니까 할 수 있어.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수랑 로그는 서로 어떤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 이게 쉽게 생각해 봅시다. 로그라는 거는 정의가 뭐냐면 로그의 정의는 이거예요. 지수가 얼마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수 얼마세요? 묻는 거야. 자, 왜 그런가 한번 좀 볼게요. 자, 얘는 2의 x제곱이 16이면 x 얼마예요? 4죠.
2의 x제곱이 1이면 x는 빵이죠. 2의 x제곱이 4분의 1이면 x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2의 x제곱이 루트 2면 x는 2분의 1이죠. 2의 x제곱이 5면 x는 갑자기 난감하죠? 왜? 전부 밑이 다 2로 나타나져 있는데 얘는 2로 안 나타나져 있으니까 되게 어색하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양변에 로그 2 씌워주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그건 우리가 로그를 알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 만약에 로그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로그라는 거는 16을 갖다가 지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몰라요. 왜? 밑이 얼마인지 알아야 지수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밑을 16으로 본다면 지수가 얼마예요? 1이죠? 얘는 밑을 4로 보면 지수가 2가 되겠네요. 밑을 2로 본다면 지수가 4가 될 거예요. 그럼 밑을 8로 놓고 오면 지수가 3분의 4로 나옵니다. 괜찮죠? 마찬가지예요. 16이라는 숫자는 지수가 얼마냐 이거예요. 밑을 16으로 본다면 1. 괜찮죠? 마찬가지로 16이라는 숫자는 지수가 얼마냐? 밑을 4로 본다면 그러면 2다. 마찬가지로 16은 지수가 얼마냐? 밑을 2로 본다면 4. 16은 지수가 얼마냐? 밑을 8로 본다면 3분의 4. 이게 정의예요. 그죠? 뭐 너무 깊이 있게까지 들어가서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정확한 정의만 일단 설명을 해봤고요. 자, 나머지에 관련된 걸 살짝만 한번 좀 볼게요. 결론은 우리가 A의 B제곱이 C라 그러면 얘는 C는 지수가 얼마일까요? 밑을 A로 본다면 그죠? 그러면 둘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솔직히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지수랑 로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완전히 같은 거예요. 완전히 같은 건데 뭐야 다르잖아. 완전히 같은 거야? 말도 안 되지.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 나는 이거 지수랑 로그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요. 자, 코끼리가 있어요. 미안해. 개미 할게. 미안해. 코끼리. 미안해. 코끼리가 있어요. 자, 이 코끼리가 있는데 이 코끼리를 정면에서 사진 찍은 거랑 옆면에서 사진 찍으면 둘이 사진이 똑같아요? 달라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엔 코끼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지수랑 로그는 똑같은 대상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괜찮나요? 지수는 밑의 입장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라면 로그는 이 지수를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냥 딱 그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지수로 풀리는 건 로그로 다 풀리고요. 로그로 풀리는 건 지수로 다 풀린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날까요? 왜? 지수랑 로그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수는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 보여요. 왜? 밑변환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로그는 무조건 복잡해져요. 간단한 거마저 복잡하게 만드는 게 로그예요. 근데 왜 써요? 안 보일 수가 없으니까 밑변환해서 보면 잘 보이거든.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굳이 이쪽으로 돌려서 보는 이유는 이런 느낌이죠. 예? 5는 지수가 얼마냐? 밑을 2로 본다면 그냥 이렇게 땡친다라는 거야. 그냥 요 값이겠지 뭐. 이게 그냥 무리수 값인 것 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수가 무리수로 나오는 경우들은 때에 따라서 잡기 힘든 애들, 그러니까 잡을 수 있지만 잡기 힘든 애들 중에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미안해. 아무튼 로그로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는 지수가 무리수인 애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것 때문에 로그가 되게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뭐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건 아니에요. 엄청 큰 수를 다루기 위해서 나온 게 로그인데 그것까지는 일단 생략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딱 차이 종목 밑변환. 자, 일단은 얘를 우리는 밑이라고 불러요. B는 지수라고 불러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치라고 부르죠. B 지수, 여기 지수죠. 여기 C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얘는 결과값이니까 이름을 안 붙여요. 그래서 로그에서는 얘를 지수라고 부르는 게 되게 어색한 거예요. 결과값이니까. 근데 얘는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름 붙일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지수 친구, 진수. 그래서 진수. 그죠? 지수 친구. 자, 그래서 얘를 진수라고. 이거 참 진짜의 숫자예요. 진짜 수. 뭐 아무튼 근데 뭐 그러려냐. 결론은 얘가 진수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 혹시 아까 전에 얘기한 거 기억나요? 아까 전에 얘기한 거? 자, 우리는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을 해요.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 적용했다. 그러면 밑은 어떻게 돼요? 정수범주 벗어나는 순간 무조건 밑은 양수로 가야 됩니다. 괜찮나요? 그렇죠? 밑은 무조건 양수로 가야 돼요. 아니 근데 밑이 양수인데 진수가 그러면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C 양수예요. 괜찮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밑이 1이면 C는 무조건 1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등식상으로는 의미가 없는 애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때요? A에다가 1을 안 써요. 괜찮나요? 못 쓰는 게 아니고 A가 1인 경우에는 쓰는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수가 아니고 그냥 상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이 조건은 로그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로그랑 결국엔 상관이 있는데 로그랑 상관없이 얘는 원래 성립해야 되는 애고 이게 로그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둘이 똑같은 식이니까 이게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밑과 진수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지수에서 이미 성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여기서는 빼놨어요. 기본적인 거를 어차피 안 나와요 잘.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라서. 자, 그러면은 요 얘기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다시 한번 지수랑 로그는 따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죠? 따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로그 정수 조건 문제는 지수 조건으로 지수 정수 조건으로 돌려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 하나만 좀 잠깐 가볼게요. 두 개만 일단 먼저 좀 설명할게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맨 처음 20번. 최근 연도에 나온 것 중에서 좀 괜찮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문제 하나 설명만 좀 해볼게요. 걔는 친구는 그냥 혼자 풀어봐요. 10보다 크거나 같지만 1000보다 작다. 자, 이건 실수 x에 대해서 로그 x 세제곱 빼기 로그 x 제곱분의 1. 자, 이게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이게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어차피 진수의 지수는 개수로 빼도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얘는 3로그 x가 되겠고요. 얘는 어차피 x의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 2제곱 개수로 빼도 되죠. 그러면은 플러스 2로그 x로 될 거예요. 이게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로그 x의 5배 한 게 지금 자연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게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자연수가 되는 게 아닌 거.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요건데 5분의 로그 x는 5분의 자연수. 그래서 x는 10의 5분의 자연수 제곱.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요 풀이보다는 뭐가 더 좋냐면 나중에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지수 정수 조건으로 봐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연수 5배수로 나와야 돼요. 괜찮나요? 5배수로. 오케이. 이거 잠깐만. 요거만 잠깐 쉬었다 갈게. 자, 일단 얘는 5배수로 나와야 되고요. 요거보다는 지금 이것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좀 더 나을 거예요. 어차피 얘를 정리해 놓으면 그러니까 풀이 방법이 좀 두 가지예요. 로그 자체에서 풀 수도 있지만 지수로 돌려서 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로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끝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어렵다. 이건 쉬우니까 그냥 로그로 끝낼 수 있는 거고 그게 더 빨라서 그러는 거고
진짜 나중에 난이도 높아지잖아요. 지수로 안 돌리면 풀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수로 안 돌리면은. 자, 일단은 지수로 갈 수 있지만 로그가 빠르니까 로그로 하는 걸 먼저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3변에다가 로그를 씌워주면은 1에서 3 사이로 나올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지금 얘는 5로그 x잖아요. 5로그 x는 3면에 5배를 했기 때문에 5보다 커놨지만 15보다 작을 거예요. 괜찮죠? 근데 요 값 자체가 지금 자연수잖아요. 요 값 자체가 자연수. 될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0개 나와요. 괜찮나요? 이거 다 되는 애라는 거예요. 이게 다 돼요. 오케이? 다 됩니다. 자, 그때 우리는 뭘 원해요? 이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x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그럼 어차피 로그는 증가함수니까 얘가 5일 때 x 하나 나오고요. 6일 때도 하나 나오고 7일 때도 하나 나오고 8일 때도 하나 나오고 괜찮죠? 10개예요 답이. 괜찮죠? 10개. 이거 보고 간단하게 정리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로그 안에서 끝장내는 문제예요. 로그 안에서 끝장내는 거. 실제로 만약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x 값의 곱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다 나눠서 로그 x가 1, 5분의 6, 5분의 7 부터 5분의 14까지 해서 얘는 다 x가 10의 1제곱, 10의 5분의 6제곱 이러면서 다 써줘야 돼요. 그럼 어쨌거나 지수가 다 등차수열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곱해준다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정리해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이거는 빼요. 만약에 헷갈리면 빼요. 10개가 답이에요. 10개가.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하나만 더 볼게요. 22번 문제를 한 번만 좀 봅시다. 22번 문제.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로그만 가지고 풀기 굉장히 좀 난감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5로그 n2의 값이 자연수가 되게 해달래요. 스몰 n이 2 이상으로 나오고요. 자, 그랬을 때 모든 n의 값의 합은 어떻게 구하겠느냐? 뭐야, 이건 범위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찾아? n에다가 2부터 다 집어넣어봐야 되나? 넣어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거 로그 안에서 끝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n이 2면 2니까 그쵸? 그 다음에 n에다가 예를 들어서 32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2의 5제곱이기 때문에 5분의 5에 로그 2 되니까 1 나와요. 자연수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실제로 n이 2일 때랑 31일 때 두 개 나오기 때문에 답이 34가 돼요. 괜찮나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그건 어느 정도 통달했을 때 32가 보이는 거고 괜찮나요? 얘는 지금 스텝 1인데도 어느 정도 통달돼 있지 않는 이상 그게 안 보인다라는 거야. 이게 32가 될 수 있다라는 게. 그렇죠? 보이면 써도 됩니다. 보이면 써도 돼요. 아, 이해돼? 뭔 소리지? 아니 32 괜찮아? 아, 되는 건 보이지? 되는 건 보이죠? 31을 넣으면 되는 건 보이죠? 근데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들어간다? 아, 그냥 얘가 자연수인 걸 이용해서 로그 n2는 5분의 자연수. 이 자연수를 그냥 라지엔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라지엔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밑과 지수 있잖아요. n의 5분의 n제곱이 2라는 거예요. n의 5분의 n제곱이 2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지수로 돌려서 보면은 잠깐만. 근데 이러면 좀 보기 힘들지 않나? 아니 괜찮아요. 지금 얘는 밑이 미지수니까 헷갈리는데 이쪽은 밑이 자연수죠. 아, 이건 잠깐 좀 봐야 돼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거 이해돼요? 여기에서 지금 이거 스몰 n 값 되는 거 찾는 거 안 쉬워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는 게 좋냐? 아예 지수가 밑이 일정한 애들로 이사 가는 게 나아요. 괜찮아요?
요게 이사 가면은 좌변은 스몰 n 되고 얘가 2의 라지 n분의 5제곱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수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수 되게 하는 라지 n을 찾는 걸로 봐도 된다라는 거야. 괜찮나요? 어차피 스몰 n도 자연수, 라지 n도 자연수. 그 라지 n에다가 숫자 집어넣어서 스몰 n이 자연수 되는 걸로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혹시 뭔 소리인지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라지 n이 5배수? 아니다. 5의 약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다시 한번 의미 아닌 정수로 나오면 자연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n이 5의 약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라지 n이 5의 약수가 되려면 라지 n은 1 또는 5가 되겠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n 스몰 n은 2의 5제곱 b 되니까 32가 되고요. 요 경우는 스몰 n은 2의 5분의 5제곱 그냥 2가 되죠. 그래서 답이 32거나 2 두 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그냥 보고 그냥 따라서 쓰기만 하면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로그 정수 조건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그 안에서 끝장낼 수도 있지만 지수 정수 조건 문제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게 고난이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로그 안에서 정수 조건으로 문제 풀이가 힘들어져요. 근데 저기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로 후다다닥 정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보이는 친구들은. 실제로 지금 뭐 1등급 맞는 우리 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거 돌려 꼭 지수로 가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기는 보인다 이거죠. 그죠? 보이면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지수로 돌리는 게 보기는 편할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결론은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이팅. 오케이. 자, 그래서 미안해. 너무 좀 뻘소리가 길었고요. 좀 힘들지?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가볼게요. 5시 20분. 아, 힘내. 질문 있는 사람.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갑시다.